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센터백으로 꼽히는 리버풀의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 버질 판다이크. 이 선수가 잘한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데 왜 잘하는지, 또 무엇이 다른 우수한 수비수들과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전술 분석 전문가로 유명한 마이클 콕스의 컬럼을 통해 판다이크의 특별함을 정밀 분석해 소개했습니다. 판다이크가 왜 최고의 공격수들에게도 드리블을 허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황희찬 선수에게 당했을 때처럼 무너지는 때는 언제였는지, 원문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왜 판다이크를 드리블로 제치는 게 그토록 어려운가? 작년 11월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와 1대1로 비긴 경기에서 맨시티의 매치 프로그램 커버에 한 장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레미 도쿠가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요슈코 그바르디올이 함께 있었죠. 실제로 있었을 법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하죠? 리버풀 주장 판다이크가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는데 공을 완전히 놓쳐버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판다이크가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2018-2019 시즌을 보면 리그 38경기를 뛰면서 38번의 태클을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상대에게 드리블로 제쳐지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수비수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분석 데이터가 발달한 요즘 같은 시대에 제치기 불가능한 수비수라는 통계적으로 입증된 명성을 가진 선수는 판다이크가 처음이었죠. 물론 지금은 그때만큼의 수치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옵타에 따르면 이번 시즌 판다이크는 34번의 태클을 시도해 16번 성공했는데요. 2020-2021 시즌의 대부분을 부상으로 놓쳤고 부상 복귀 이후에는 기동력에 대한 의문도 생겼지만 여전히 판다이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존경받는 센터백입니다. 올 여름에 만 34살이 되지만 리버풀이 그에게 2년 재계약을 제안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왜 그는 여전히 쉽게 제쳐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판다이크가 드리블에 당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장면들을 보면 오히려 흥미로운 게 그는 대부분 스스로의 실수를 곧바로 만회합니다. 보통은 스피드를 이용하는데요.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브리안 음베모에게 한번 밀렸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따라가서 공을 빼앗아내죠. 비슷한 장면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필리페 쿠티뉴가 뛸 때 한번 뚫렸었는데요. 판다이크는 속도를 끌어올려 다시 따라붙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본인이 공을 빼앗아서 몰고 올라오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세르히오 아구에로도 예전에 말했죠. 그는 빠르지 않아 보이지만 긴 다리 덕분에 2걸음이면 나의 50걸음과 맞먹는다고요. 판다이크는 이렇게 속도를 숨기고 있는 스타일의 수비수입니다. 그가 통계상으로는 태클에 실패했다라는 장면들을 보면 사실은 그냥 상대가 먼저 느슨한 공에 닿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드리블에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상대가 그를 지나치기는 했지만 골문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몰렸기 때문에 별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크로스나 슈팅도 약하게 마무리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장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판다이크를 제쳤다고 기록된 장면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태클에 실패한 게 맞지만 사카는 결국 무리한 크로스를 올리게 됐고 판다이크가 끝까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판다이크가 이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최근 경기로 봤을 때 판다이크가 직접 드리블에 뚫려서 실점으로 이어진 장면은 단 2번밖에 없었는데 둘 다 단순히 미끄러진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안필드에서 이반 페리시치가 해리 케인의 발리슛을 도왔던 장면, 제치고 크로스를 올렸던 장면이고요. 또 한 번은 본머스 원정에서 필립 빌링에게 당한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잘츠부르크와의 경기 황희찬 선수의 접기에 미끄러지면서 뚫렸던 슈팅 장면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장면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렇게 드리블에 강한 것일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태클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수비수일수록 그렇죠. 사비 알론소가 예전에 태클은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말했고 파울로 말리니는 태클을 해야 했다면 이미 위치 선정에서 실수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판다이크는 정말 그런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상대가 공을 등지고 받을 때 바로 달라붙어서 턴을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다가가지도 않죠. 이 장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데안 쿨루셉스키가 등지고 딱딱이 좋은 선수인데 스루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뒷공간을 열어두고 기다리다가
공이 발밑에 오는 순간 즉시 압박을 하는 겁니다. 판다이크는 흔히 말하는 롤스로이스형 수비수인데요. 신체적으로 위압적이지만 그 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몸싸움을 쓸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파슨 다카가 공을 돌려받으면서 그를 제치는 장면에서는 판다이크가 심판이 잘 보지 못하는 위치에서 몸으로 다카를 눌러버립니다. 다카가 쓰러지자 판다이크는 일어나라는 손짓을 했었죠. 파울일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이 이런 파울 상황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아주 잘 알고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수비수라는 평판에 도움을 힘입어서 이런 파울 상황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상대 공격수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판다이크의 대응은 특히 독특한데요. 그는 과감하게 물러섭니다. 일반적인 수비수들보다 훨씬 더 물러서죠. 이건 때때로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쉽게 전진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유롭게 슈팅하는 찬스를 허용하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판다이크를 직접 제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지난 시즌 맨시티전 엘링 홀란과의 맞대결인데요. 당시 리버풀은 판다이크를 제외한 모든 수비수가 정리된 상황이었고 홀란도 지원이 없는 상태였죠. 아주 보기 드문 1대1 장면이 연출됐어요. 판다이크는 그 상황에서 단순히 물러선 게 아니라 몸을 돌려서 등을 골문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꾼 거죠. 그만큼 제쳐지지 않기에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승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통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홀란은 결국 슛을 했지만 판다이크의 압박 속에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이 날아갔고 판다이크는 태클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앤서니 엘랑가와의 맞대결 장면도 인상 깊은데요. 판다이크는 이 상황에서 전혀 적극적으로 수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엘랑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거죠. 결국 엘랑가는 마치 판다이크에 부딪히듯 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런 여유로운 자세는 때로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사카가 골을 넣었던 장면에서는 앤디 로버트슨이 제쳐진 이후에 판다이크가 조금 더 빨리 커버에 들어가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판다이크는 태클도 정말 잘하지만 무턱대고 덤비지 않습니다. 그의 수비 철학은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가 있는데 F2 프리스타일러와 함께 진행했던 그 영상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몸을 평행하게 열면, 정면으로 선다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몸을 틀고 상대가 가게 만들고 싶은 방향을 정한 다음 유도하는 것이죠. 상대의 약한 발 쪽으로 몰아가고요. 상대가 트릭을 쓰고 화려한 동작을 해도 몸짓이나 눈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서 타이밍을 잡죠. 저는 팀 동료들이 뒤에서 복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버텨서 깔끔하게 공을 따내는데 집중합니다. 공격수들이 판다이크를 상대하는 걸 보면 마치 겁먹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수비수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특별한 기술이나 트릭으로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판다이크는 몸을 던지거나 무리한 태클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기다릴 뿐이죠. 수비는 본질적으로 리액티브, 즉 반응하는 포지션입니다. 판다이크가 태클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아예 그쪽으로 공이 안 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리버풀의 오른쪽 센터백인 코나테도 잘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판다이크보다는 쉬운 상대죠. 게다가 오른쪽 수비수인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수비력이 강한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또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대팀은 보통 왼쪽 공격을 선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무스 호일룬도 안필드에서 치렀던 2대2 무승부 당시 주로 왼쪽을 자주 공략했던 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과 맞붙었던 공격수들의 평균 터치 위치를 보면 판다이크의 수비 지역보다 살짝 왼쪽에 쏠려 있어요. 완전히 반대편까지 간 건 아니지만 판다이크 쪽을 약간은 피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조금 더 개별적으로 보면 브렌트포드전의 은베모나 브라이튼전의 루터 같은 선수들은 포지션 자체가 다른 채널을 맡았기 때문에 물론 이 데이터가 왜곡되기는 합니다. 풀럼의 라울 히메네스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건 로버트슨이 퇴장당하면서 조 고메즈가 생소한 왼쪽 풀백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히메네스는 그쪽을 공략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명확한데요. 진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들, 예를 들면 리암 델랍, 에반 이우송, 올리 와킨스, 에디 은케티아, 니콜라 잭슨, 그리고 다카 같은 선수들은 대부분 판다이크가 아닌 반대쪽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채널에서 뛰는 선수들은 미드필더나 윙어들이죠. 당고 와타라, 장 리크너 벨가르드, 제로드 보엔 같은 선수들 말입니다. 이런 선수들은 판다이크를 정면에서 상대하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풀럼과의 3대2 경기에서도 무니지가 코나테를 상대했고 안드레아스 페네이라는 오른쪽 채널에서 플레이했습니다. 판다이크가 무니지에게 한번 뚫리긴 했지만 그건 무니지가 엄청난 공중볼 컨트롤을 보여준 장면이었죠.
결국 말디니가 말한 대로 태클을 해야 할 상황이면 이미 실수한 것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마 말디니조차도 몰랐던 것은 최고의 수비수는 아예 상대가 자신에게 오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격수들은 판다이크를 보는 순간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피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공격수가 가장 피하고 싶은 수비수를 한 명 꼽자면 그건 단연코 버질 판다이크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준TV와 함께하는 해외 고급 컬럼 읽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한준TV는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한준TV 멤버십 회원가입은 한준TV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한준TV 멤버십 가입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